커리어 가이던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현재 전공이 자신에게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나 새로운 전공을 선택하고 싶은 학생들에게 새로운 전공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대학에 진학 후 전공 및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이라면 다양한 학과의 수업을 체험해 보면서 자신에게 보다 잘 맞는 흥미로운 학과를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에 소개될 각 학과의 교수님들은 해당 전공에 대한 소개와 함께 앞으로 여러분들이 학습하게 될 전공 수업을 약 30분 내외로 진행해 주실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만나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호텔관광경영학과에 재학 중인 4학년 이하림입니다. 곧 졸업을 앞둔 재학생의 시선으로 관광경영학과에 대해 소개해 보겠습니다. 관광경영학과는 호텔, 리조트, 관광 외식 등 다양한 관광 관련 분야로의 기업으로 취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실용적인 전문 지식 습득과 정보 산업화 능력을 배양하고 있습니다. 관광경영학과는 3명 대학교의 참 5대 핵심 인력 양성에 따라 도전, 성장, 자립하는 인재를 길러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광경영학과는 전문지식 함양을 통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 경영인을 양성하고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며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광경영학과를 나오면 다음과 같은 분야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첫째, 관광여행 전문가입니다. 이 분야에는 여행기획자, 관광사업자, 관광외식 관련 공무원 등이 있습니다. 둘째, 힐링 웰리스 전문가입니다. 이 분야에는 산림치유 전문가, 레크리에이션 지도자,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 등이 있습니다. 셋째, 외식, 창업, 리조트 전문가입니다. 이 분야에는 외식 창업, 호텔 및 리조트 관리자, 외식 프랜차이즈 경영자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비스 경영 전문가입니다. 서비스 강사, 경영 지도사, 고객관리 전문가 등의 진로가 있습니다. 관광경영학과에서는 앞서 설명드린 각 분야에 진출하기 위한 지식을 쌓을 수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광경영학과 학생들의 자격증 취득을 돕기 위해 전공 관련 자격증 프로그램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바리스타 자격증과 조직기능사 자격증이 대상이며 이론뿐만 아닌 실기도 병행해 교육하고 있습니다. 또 공모전 동아리를 활성화하기 위해 수상자를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때 공모전 동아리에 있었는데요. 동아리 친구나 선배님들이 공모전에 많이 출전해 스펙도 쌓고 용돈도 버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전공 실습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실습 장소는 다음과 같으며 저는 2021년 겨울방학에 제천에 있는 호반호텔앤리조트 시금파트로 실습을 나갔습니다. 관광 분야는 외국어 능력이 꽤 중요한 만큼 학교에서 지원해주는 글로벌 경험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글로벌 경험 프로그램은 자기설계 배낭 연수, 해외 파견 교환 학생, 해외 어학 연수로 나뉩니다. 배낭 연수는 해외 우수대학, 정부기관, 문화탐방지를 포함하여 배낭 여행을 직접 계획하고 학교에서 지원한 지원금으로 해외를 다녀오는 프로그램입니다. 교환학생은 학기별로, 어학연수는 방학 중에 지원할 수 있으며 파견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과 동아리는 총 4개가 있습니다. 칵테일 동아리는 칵테일 실습을 통해 조주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행 동아리는 관광자원을 찾고 여행 일정을 만들어 직접 실행하는 등 투어 가이드의 체험을 학습하는 동아리입니다. 와인 동아리는 와인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와인 소믈리에 체험을 하는 동아리이고, 공모전 동아리는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각종 공모전에 참여해 스펙을 쌓는 동아리입니다. 저는 공모전 동아리에 속해 공모전에 나가본 적이 있는데요. 수상하지는 못했지만 팀을 이루어 관광에 대해 고민하고 결과물을 낸 것이 의미 있는 경험이었습니다. 학과 장점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실무와 이론을 병행한 수업으로 졸업 후 관광, 호텔, 외식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저도 외식 분야로 조기 취업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둘째, 단합과 친목 도모를 위해 관광자원 답사를 하고 그랜드 투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랜드 투어는 호텔이나 리조트 기업으로 답사를 나가는 학과 행사입니다.
19년도에는 1박 2일로, 22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해 당일치기로 변경되어 진행했습니다. 셋째, 신입생의 적응을 위해 교내 생활의 정보를 제공하는 꿈 설계학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각 학생에게 책임지도 교수를 배정하여 입학부터 졸업까지 전 과정을 지도하고 상담하는 책임지도 교수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졸업생 취업 분야를 설명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호텔 및 리조트 분야로는 리조트 총 지배인 호텔 마케팅, 인사팀, 회계팀 팀장 등이 있습니다. 고객을 직접 대면하고 서비스하는 프론트 오피스뿐만 아닌 사무직인 백오피스 부서로도 취업할 수 있습니다. 항공사 분야로는 대한항공, 진에어, 비에젯에어 등으로 취업했습니다. 공무원 및 연구원으로는 서울시청, 제천시청, 한국관광연구원, 세종대학교 등으로 취업해 다양한 공적 업무와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식 분야에선 호텔 및 리조트의 F&B 부서 및 프랜차이즈 기업의 매니저와 슈퍼바이저 등으로 취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잠시 주춤했던 관광산업이 다시 활성화되려는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레저 서비스 분야 쇼핑이 늘고 각 지자체는 레저 및 관광 사업을 확장하기 위한 지원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제도 약할 관광산업의 중심에 세명대학교 관광경영학과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호텔관광경영학과 19학번 이하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세명대학교 관광경영학과 하경희 교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관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제목이 민지와 민준이의 미래 관광 이야기입니다. 요즘 여러분들이 MZ세대라고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은 MZ세대를 민지 또는 민준이라고 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아갈 세상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가면서 여러분들의 관점에서 여러분들에게 살아갈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전달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에 제목을 민지와 민준이의 미래 관광 이야기라고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요즘 세상이 아주 빨리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빨리 변화하는 사회 현상에 맞추어서 관광산업뿐만 아니라 인간의 모든 활동이 변화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학과에 관련된 이야기를 시작으로 우리 학과에서 전공과 관련된 직업, 그것과 관련해서 또 지금 현재 사회적인 트렌드, 사회적인 이슈 이런 것들을 적용해서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새롭게 다가갈 수 있는 직업들을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볼까요? 이제부터는 PPT 화면을 좀 더 잘 보이게 하도록 위해서 제가 나오는 화면의 크기를 줄일 거예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나눠볼 이야기의 순서예요. 첫 번째, 코로나19가 끝나면 여러분들이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관광경영학과는 어떤 학과인지 소개를 좀 드리고, 그리고 관광경영학이라는 전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졸업 후에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또는 관련된 직업들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강의의 제목처럼 관광의 미래가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현재 사회적인 트렌드를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 트렌드에 따라서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관광 관련 직업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코로나19가 끝나면 가장 하고 싶은 것은 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 아직도 안타깝게도 코로나19가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코로나19가 끝나면 가장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요?
아마 지금 여름방학을 계기로 아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행동 또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 다 정답 아시겠죠? 자, 그럼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은 한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입니다. 코로나19가 끝나면 가장 뭘 하고 싶으세요? 라고 청소년들에게 질문을 했는데 그 결과 가장 크게 언급된 글씨 보이시죠? 자, 여행입니다. 여행. 제가 좀 전에 여러분들이 지금도 하고 있는 활동일 거예요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여행을 하고 싶어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동안 코로나 때문에 못한 활동이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여행에 대한 마음이 간절할 거예요. 조금 전에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싶은 일이 뭐예요? 라고 질문에 대한 그 응답이었다면 지금 보여드린 화면은 청소년을 포함한 전 국민들을 대상으로 설문들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응답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가장 하고 싶은 게 해외여행 가기, 그 다음에 친구와 카페에서 수다 떨기, 국내 여행 가기, 이렇게 1위와 3위에 여행과 관련된 그 욕구를 사람들이 설문에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사람들은 이렇게 코로나19가 심각한 이 와중에서도 여행을 언제나 꿈꾸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관광경영학과라는 것이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그런 학과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여행을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비즈니스와 관련된 직업, 이런 것들이 앞으로 여러분들의 진로와 관련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코로나19로 힘들고 엄중한 와중에도 사람들은 끊임없이 여행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고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이 여행을 꼽을 정도로 사람들은 여행을 꿈꾸고 있다. 자, 이 말은 여행을 하는 여행객, 즉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그리고 그 사업에서 일을 하게 되는 여러분들의 직업, 또 그런 것과 관련된 진로, 이런 것들은 앞으로 영원히 없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4차 산업혁명 때문에 많은 직업들이 없어진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관광과 관련된 산업은 사람들이 살아있는 한 끊임없이 여행을 하기 원하기 때문에 관광산업은 영원히 존재할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러한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또는 그런 직업을 갖게 되는 관광경영학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경영학과는 코로나19 이후에 나타나게 될 관련 모든 산업 분야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주도해 나갈 수 있는 글로벌 실무 능력과 창의적 경영 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이런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다음과 같은 교육 목표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허스피탈리티 산업을 선도할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 경영인 양성. 두 번째, 글로벌 관광 산업을 주도할 창의적인 인재 양성. 세 번째, 관광 외식 및 호텔 관련 현장 실습을 통한 실무적 인재 양성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광경영학과는 여행을 하는 사람, 즉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사업체, 모든 비즈니스와 관련된
전공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면은 관광경영학과에서 관련된 비즈니스의 종류를 예를 들자면 여행사, 자 여러분들 여행사는 다 잘 아시죠? 그리고 호텔도 익숙하게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숙박업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호텔업은 숙박업 안에 포함되어 있지만 여러분들은 가장 대표적으로 호텔업을 알고 있기 때문에 숙박업과 호텔업을 같이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그 외의 숙박업은 펜션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숙박업이 있습니다. 게스트하우스도 있고요. 그 외에 항공사, 그리고 외식업체, 리조트, 국제회의, 카지노, 면세점, 그 외에도 다양한 관광산업이 있는데요. 우선 기본적으로 이러한 비즈니스를 토대로 여러분들의 진로를 간단하게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경영학과와 관련된 진로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편의상 보시는 바와 같이 5가지의 분야로 나눠봤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관광 관련 분야입니다. 첫 번째, 관광 관련 분야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표적인 관광업 중에서 여행사, 그래서 여행사 직원, 여행사에서 여행 상품을 기획하거나 여행을 상담하거나 다양한 직업이 있을 수 있고요. 그 외에 관광객들을 안내해주는 통역 안내사, 그리고 항공사 승무원, 카지노 딜러나 카지노에 있는 여러 가지 직원들, 그 다음에 면세점, 축제나 이벤트 기획 또는 관광공사 또는 지자체 관련 공무원, 이런 직업이 있을 수 있고요. 다음으로 호텔 사업에서는 호텔과 관련된 이런 그 호텔 비슷한 숙박업이라 볼 수 있는 리조트, 그 다음에 여기서 말씀드리는 컨벤션 기획사는 국제회의인데요. 국제회의는 대부분 대형 호텔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 직업으로 포함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외식사업입니다. 자, 외식사업 부자는 프랜차이즈 외식업체, 그래서 대형 프랜차이즈 외식업체들을 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외식업체 매니저 또는 서버 이런 사람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호텔 사업 분야에서 호텔만 이렇게 딱 따로 떼어놨지만 그 외에도 호텔 안에도 레스토랑을 비롯한 바 또는 다양한 그 음식과 음료를 제공하는 업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외식업체 분야에다가 중복돼서 포함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외식업체, 여기서는 외식업체를 운영하는 매니저라면 여기서 이제 그 외식업체 창업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외식업체에서 일하는 바리스타, 소믈리에, 푸드 스타일리스트 이런 직업들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레저나 서비스 분야입니다. 레저 서비스 분야는 테마파크, 골프장, 스키장 또는 이러한 서비스 업체에서 일하는 종사원들을 대상으로 서비스 교육을 하는 전문 강사와 같은 직업도 있다는 것. 다음으로 힐링과 웰리스 분야입니다. 힐링과 웰리스 분야, 여러분들 힐링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웰리스는 이런 힐링을 포함하는 좀 더 광범위한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건강을 추구하는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비즈니스 또는 직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산림치유 지도사, 그래서 숲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치료하는 사람, 그 다음에 레크레이션 지도사, 그 다음에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이런 직업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알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다음 부분에서 진로에 대해서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부분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관광경영학과 전공과 관련된 진로에 대해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라고 이제 써놨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사항을 진로에 대해서 몇 가지를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아, 이런 게 있구나 정도 여러분이 아시고 좀 더 관심 있으시면
이 중에서 관심이 있는 직업이 생기면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인터넷이나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그런 채널에서 찾아보실 수 있도록 직업을 간단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각 직업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짧게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 보여드리는 무슨 일을 하나요? 궁금해요? 라는 이거 카드 뉴스는 여러분들이 세명대학교 관광경영학과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각 직업별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던 다양한 분야별, 그래서 뭐 힐링 분야, 뭐 관광 분야, 호텔 분야 이렇게 나누어져 있던 직업에 대한 설명도 관광경영학과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자세히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은 여러분들한테 이런 것들이 있구나 정도로 소개시켜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외여행 인솔자인데요. 우리가 투어 컨덕터라고 되어 있죠. 자, 투어 컨덕터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줄여서 TC라고도 합니다. TC. 그래서 이 TC라는 직업은 뭘 하는 사람이냐면 해외여행 가는 고객들을 출발부터 도착까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뭐 배낭여행이나 가족과 함께 해외여행을 가셨던 분들은 아시겠는데요. 해외여행 가실 때 공항에 출발부터 여행지 도착해서 활동을 하고 다시 자기 출발지 공항에 도착하기까지 모든 여행을 관리하는 사람을 우리가 투어 컨덕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컨덕터라는 말이 원래 지휘자란 말인데요. 그래서 여행을 총체적으로 지휘 관리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보시면 여행하면서 돈 버는 직업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면 좀 더 적합하지 않을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국제회의 기획자 또는 컨벤션 기획자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국제회의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컨벤션이라고 많이 하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컨벤션 센터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국제회의 기획자 하면 좀 어려울 수 있겠는데 말 그대로 회의긴 한데 국제적으로 하는 회의니까 여러 나라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대규모의 회의를 기획하고 운영하고 관리하는 사람을 우리가 국제회의 기획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제회의 기획자는 이제 컨벤션 기획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이런 국제회의 전문 용역업이라는 그런 업체에서 일을 하게 되는 직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GRO라고 되어 있죠. Guest Relationship Officer. 그래서 여러분들 게스트, 고객이죠. Relationship, 관계. 그러니까 고객과의 관계를 관리하는 사람. 그래서 호텔의 귀빈 또는 VIP, 자주 이용하는 그런 고객들을 대상으로 그 고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그러한 직업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호텔의 귀빈이나 VIP처럼 호텔 매출에 많은 기여하는 고객들을 응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는 다양한 나라에서 오는 사람들을 응대해야 하기 때문에 언어에 굉장히 능통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 나라 매너에 익숙해야 하고, 그 다음에 많은 지식을 가지고 특히 서비스 정신을 요하는 그런 직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외식업체 매니저는 뭐 달리 설명이 없어도 여러분 잘 아시겠죠? 그래서 대형 체인형 레스토랑 이런 것들을 총괄하는 직업이고요. 다음으로 항공사 승무원입니다. 항공사 승무원은 물론 항공서비스 학과를 졸업하고도 취업을 하지만 우리 학과 전공하고 취업한 졸업생들도 있기 때문에 역시 관광경영학과를 졸업하도 찾을 수 있는 진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여행상품 개발자입니다. 여행상품 개발자는 여행사에서 고객들에게 판매할 여행상품을 만드는 사람인데요. 그래서 많은 여행지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도움이 될 겁니다. 다음으로 소믈리에. 자, 소믈리에는 와인 전문 바에 근무할 수도 있고, 호텔 레스토랑에 근무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일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뭐 여러분들 요즘 소믈리에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죠? 그래서 와인을 추천하고 관리하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소믈리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여행사와 관련된 직업 중에서 문화관광 해설사는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들에게 한국의 문화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그러한 그 직업입니다. 그래서 주로 역사적인 그 시설이나 방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그런 직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바리스타는 여러분들이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익숙한 직업일 텐데요. 커피를 만들고 커피를 추천하고 뭐 커피를 고르고 그런 직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크루즈 승무원인데요. 크루즈 승무원은 여러분들에게 좀 익숙하지 않을 수 있지만 크루즈 승무원도 앞으로 여러분들이 눈여겨볼 직업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크루즈 산업이 점점 커질 텐데요. 경제 규모가 커지고 경제 성장을 하게 되면 사람들은 좀 더 고가의 여행 상품인 크루즈를 이용하고자 하는 욕구가 커질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크루즈 산업이 확대되면 크루즈 승무원도 많이 필요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컨시어지라고 하는데요. 컨시어지는 호텔 입구에서 프론트 데스크와 다른 곳에서 근무하면서 호텔 입구를 지키면서 호텔을 들어가고 나가는 모든 호텔 고객, 호텔 이용객들이 문의하는 다양한 질문에 응대해주는 그런 직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산림치유 지도사인데요. 이것도 역시 여러분들에게 익숙하진 않을 텐데 요즘 힐링을 원하는 그러한 관광객들이 많아지면서 관심을 받고 있는 직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숲에서 그 나무와 관련된 활동을 하면서 정신적으로 치유해주는 그러한 지도사를 우리가 또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인데요. 이것도 여러분들한테 좀 익숙하지 않은 직업일 텐데 의료관광이라는 것은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병원을 이용하고 그 다음에 병원 이용 전에 또는 병원 이용 이후에 한국을 병원 치료를 목적으로 방문한 그 목적을 다 수행한 이후에는 다른 나라에서 한국으로 병원을 이용하기 위해서 여행을 온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한국에 병원을 이용하는 김에 겸사해서 한국을 관광하게 되는 그런 관광객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것이 이제 성형 관광객들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성형수술한 고객들은 그 성형수술한 이후에 움직임이 자유롭기 때문에 한국을 여행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의 병원 시설을 이용하러 온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국의 도착부터 병원 안내, 그 다음에 병원 연결, 그 다음에 병원에서 그 의료 서비스 이용하는 동안 코치하고, 그리고 병원 서비스 끝나서 관광하는 동안도 안내하고, 다시 자기의 나라로 돌아갈 때까지의 모든 과정을 총괄하는, 관리하는 그런 직업을 우리가 의료관광 코디네이터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푸드 코디네이터인데요. 푸드 코디네이터는 우리가 음식을 눈으로 한번 먹고 그 다음에 코로 향을 맡고 또 입으로 본격적으로 먹는다고 하는데요. 시각적인 것을 통해서 음식의 맛을 돋구기 위한 그런 그 플레이팅 전문가를 우리가 푸드 코디네이터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관광 및 호텔 서비스 강사인데요. 우리가 이 관광과 관련된 직업은 기본이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러한 직업을 수행하는 모든 직업을 가진 종사원들이
고객을 어떻게 응대하고 어떻게 하면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를 가르치는 그런 직업을 우리가 서비스 강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이처럼 다양한 직업들이 관광경영학과와 관련된 진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갈 그런 세상이 관광의 형태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Habit Us 나의 특별한 순간이라는 이 이니셜은 한국관광공사에서 앞으로 관광과 관련된 트렌드가 이렇게 갈 것이다 라고 내놓은 그러한 책자를 토대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Habit Us는 여기 보이는 해시태그, 그 다음에 anyone, beyond boundary 이런 것과 같은 첫 글자를 각각 따서 만든 단어가 Habit Us입니다. 자, 그러면 해시태그, 그래서 해시태그를 보시면 개별화, 다양화 되어 있는데요. 요즘은 그 개성에 따라서 여행 형태가 매우 다양해질 뿐만 아니라 대표적으로 숙박시설도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다라는 트렌드를 이제 얘기하고 있고요. 다음에 anyone, 누구라도 함께 행복한 여행에서 동반자가 누구이냐, 여행할 때 누구와 가느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를 동반하기도 하지만 요즘 특히 관심 있는 분야가 반려동물 동반 여행입니다. 그리고 또 요즘 그 트렌드가 혼자 여행하는 혼행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런 다양한 트렌드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는 이유는 이런 사회적인 트렌드에 따라서 관광산업이 이러한 트렌드에 맞춰서 변화할 것이기 때문에 사회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를 알아야 여러분들이 졸업하고 나서 어떤 진로를 찾을 것인가를 결정할 때 도움이 되는 기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Beyond Boundary라고 해서 정해진 틀을 깨고 여행의 경계를 넘는 이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거주지로부터의 이동이 그 여행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여행하면 뭐 정말 하루 이틀 날 잡아서 휴가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여행을 갔다면 근거리 여행도 하기도 하고 또 아니면 아주 장거리 여행, 그래서 섬으로 여행을 간다든지 그래서 이렇게 섬으로 가서 며칠씩 있다가 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전까지 우리가 여행이라면 이런 것들이어야 해라는 그런 기준들이 많이 바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너윙크. 자, 이너윙크는 여기서 여러분들 윙크, 눈 깜빡거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눈을 깜빡거리는 정도로 짧은 시간에 여행을 결정한다. 그래서 우리가 즉흥 여행이라고 하는데요. 요즘 코로나 시기에 특히 사람들이 단기로 우리가 뭐 번개 모임을 갖듯이 단기로 자주 가는 여행이 일상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의 일상화 또는 일상의 여행화 이렇게 할 수가 있겠는데요. 여행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박 2일 또는 3박 4일 날을 잡고 휴가를 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친구들과 뭐 무슨 경리단길, 무슨 막리단길, 그런 골목 여행 또는 빵집 투어 이런 것들도 여행에 포함되는 그런 시대가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시장을 방문한다든지 그런 것들도 여행의 범위에 포함된다. 그 다음에 이제 요즘 관심이 갖는 것 중에 하나가 위로와 치유, 테라피입니다. 이것은 앞에 진로와 관련돼서 말씀드릴 때 산림치유 지도사와 관련된 그런 트렌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특히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이 지치고 힘든 사람들이 많아서 이렇게 위로하거나 치유받기 원해서 뭐 길 걷기 또는 등산하기 또는 캠핑 또는 뭐 힐링할 수 있는 뭐 불멍, 바다멍 이러한 것들과 관련된 여행들이 앞으로 점점 많아질 것이다. 그 다음에 일상이 된 비일상은
예전에는 이게 여행인가? 라고 했었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는 일상이 는 정상이 된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는데요. 쉽게 말하면 랜선 여행, 온라인 전시관 이런 것처럼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언택트 여행의 트렌드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직접 여행지를 가지 않겠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언택트와 그 다음에 여행지 방문이 동시에 같이 발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스페셜 미, 나를 위한 여행, 나를 위한 특별한 여행 이런 것들에 대한 사회적인 트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이코노미라고 얘기를 해요. 자, 미는 나죠. 나, 그 다음에 이코노미, 나를 중심으로 경제 활동을 하는 그런 트렌드를 우리가 미코노미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개인화를 더 떠나서 나 중심, 내가 행복한, 그 다음에 누가 뭐라 그래도 나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독특한,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 개취라는 말 많이 하죠. 개인의 취향을 존중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서 아주 다양한 형태의 여행이 앞으로 점점 더 생겨나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개인의 취미생활과 관련된 여행 활동도 많이 생겨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개인의 취미 활동은 너무나 다양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취미 활동과 관련된 여행이 앞으로 생겨난다는 것은 여행의 형태가 매우 다양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해비더스와 관련된 트렌드를 말씀드린 이유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러한 트렌드에 따라서 여행의 형태가 변하고 그러한 여행을 하는 여행객들이 필요로 하는 비즈니스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과 관련된 새로운 직업들이 만들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변화하는 트렌드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가지게 될 수 있는, 예전에는 별로 없었지만 앞으로 많아지고 또는 발전할 수 있는 관광과 관련된 직업 또는 비즈니스가 무엇인지를 좀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지금 보여드리는 이 포스터는 제가 2022년 6월 17일, 자, 얼마 되지 않았죠? 자, 6월 달에 내일의 내일이라는 한국관광공사에서 제공한 그 교육에 참여한 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선생님 저도 이런 변화하는 트렌드를 좀 더 알아가기 위해서 이런 교육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내일의 내일. 자, 이것은 매일, 내일이라는 것은 tomorrow, 미래란 뜻이죠. 자, 미래에 여러분들이 갖게 될 관광과 관련된 직업, 일은 무엇이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웰니스 관광 전문가, 무장애 관광 전문가, 반려동물 동반 플래너, 그 다음 로컬 크리에이터, 이렇게 네 가지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웰니스 관광이라는 것은 건강을 중시하는 관광객들을 우리가 웰니스 관광객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건강을 목적으로 하는 관광객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직업이 앞으로 점점 더 많아지고 발전할 것이다 라고 상상할 수 있겠습니다. 이 웰니스 안에는 육체적인 건강, 즉 병적으로 내가 몸이 아프지 않은 것도 포함되지만 요즘 더욱더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가 정신적 건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우울증이나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죠. 그런 사람들이 산을 많이 찾고 또는 숲에 가고 등산을 하고 이러한 또는 올레길을 걷고
이런 관광객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런 것과 관련된 직업 우리가 산림치유 지도사를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숲에 있는 여러 가지 햇빛이나 또는 아름다운 숲, 그 다음에 숲의 온도, 그 다음에 여러 피톤치드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숲에서 나오는 이런 향기 또는 새소리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마음을 치료하려는 그러한 트렌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숲에 힐링하러 가는 관광을 우리가 산림치유 관광이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집 안에 오랫동안 갇혀 있다 보니까 넓게 개방된 그런 공간을 많이 찾고자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름에 지금 바다를 많이 찾고 있는데요. 바다를 찾는 관광객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다에 가서 뭐 해수욕을 하거나 또 그다음에 바나나 보트를 타는 것도 중요하지만 파도 소리 들으면서 뭐 물멍을 한다든지 이러한 치유, 정신적으로 위안을 갖고자 하는 관광객들이 많아지면서 바다에서 마음을 치료하고자 하는 해양치유 관광 산업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관련된 직업들이 앞으로 더 많아질 것입니다. 자, 이거는 치유와 관련된 포스터인데요. 지금 여기 보이는 이 포스터는 코로나 때문에 고생을 했던 의료인들을 대상으로 바다에서 정신적인 치유를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했던 포스터입니다. 두 번째로 무장애 관광 트렌드, 무장애 관광과 관련된 직업입니다. 자, 여기서 모두를 위한 관광이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무장애 관광이라는 것은 장애인들만 대상으로 하는 관광이 아니라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모든 사람을 우리가 대상으로 하는 관광이기 때문에 모두를 위한 관광이라 하고요. 그래서 어린이들 또는 노인들 이런 사람들도 관광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야 한다라는 개념에서 시작되는 무장애 관광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가 끝나면 모든 사람들이 여행을 하고 싶어 하는데 어린이나 노인이나 장애인들이 그러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여행을 하지 못한다면 그건 행복할 권리를 뺏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두를 위한 관광객 또는 이런 거 관련된 직업들이 앞으로 생겨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무장애 관광과 관련된 직업이 지금 벌써 만들어져서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무장애 여행을 기획하는 무장애 여행 기획자 또는 이러한 어려움을 갖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트래블 헬퍼 이러한 직업들이 한국관광공사에서 새로운 직업으로 지정해서 벌써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직업들이 없었지만 이러한 트렌드에 맞춰서 새로운 직업들이 관광과 관련된 직업들이 앞으로 계속 생겨날 것이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관심을 가지셨으면 합니다. 세 번째로 반려동물 동반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요즘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죠. 그래서 내가 여행을 갈 때 반려동물도 같이 데리고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리조트도 또는 반려동물 동반 리조트 뭐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인기를 얻고 있죠. 그래서 이런 반려동물 동반 여행업이 앞으로 점점 생겨날 것이어서 또 호텔업, 리조트업, 여행업 다양한 분야에서 반려동물 동반과 관련된 직업들이 또는 그런 비즈니스들이 계속 생겨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반려동물 동반과 관련된 여행업은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반려동물 동반 여행 플래너라는 직업을 한국관광공사에서 관광 분야의 새로운 직업으로 2020년도에 선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 관광과 관련된 새로운 직업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자, 이처럼 예전에는 없던 직업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직업에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로컬 크리에이터입니다. 요즘 크리에이터에 대한 관심과 또는 크리에이터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지금 로컬 크리에이터라는 것은 크리에이터, 1인 영상을 제작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로컬,
지역의 관광지를 대상으로 소개하는 영상을 찍거나 그러한 관광 상품을 개발해서 사람들에게 홍보하고 판매하고 그러한 창업가 또는 그러한 비즈니스를 우리가 로컬 크리에이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즘 그 국내 여행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몰랐던 새로운 여행지를 발견하고 그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그런 것들과 관련된 직업들이 지금 하나둘씩 생겨나고 있는데요. 요즘 그 정부의 목표도 각 지역을 같이 살리는 수도권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방의 소도시, 작은 도시도 같이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시골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지방의 소도시를 사람들이 떠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런 로컬 크리에이터를 많이 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아주 최전선에서 활동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몰랐던 그런 지역의 새로운 자연환경, 문화적 자산 이런 것들을 소개하고 그런 것들을 활용한 관광 상품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알리고 판매하고 그런 직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은 각 지역에서 로컬 크리에이터를 만들고 로컬 크리에이터를 이제 양성해서 그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포스터입니다. 이처럼 로컬 크리에이터와 관련된 직업도 앞으로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고 내가 영상을 찍거나 또 여행을 좋아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이러한 직업을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행하는 인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행하는 인간, 호모 비아투르. 자, 여행은 인간의 본능이다 라고 가브리엘이라는 철학자가 얘기했다고 해요. 자, 인간의 본능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유전자 속에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인류의 문명은 이동의 역사, 사람들이 끊임없이 떠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인류의 문명과 역사가 이루어졌다라고 정의했습니다. 자, 이처럼 이러한 여행에 대한 본능은 코로나 때문에 오랜 기간 억눌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코로나가 끝나면 가장 하고 싶은 활동이 여행이었죠. 그래서 결론은 인간은 여행을 본능으로 하고 있다. 즉 여행은 인간의 본능이다. 그래서 아무리 코로나가 우리를 힘들게 해도 우리는 죽을 때까지 forever 영원히 여행을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행을 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단지 사회가 어떻게 변화하느냐에 따라서 새로운 직업이 만들어질 뿐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정리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학교에서 만나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영상 잘 보셨나요? 우리 학교에서는 여러분들의 진로 선택을 돕기 위하여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커리어 가이던스에서 제공한 영상에서 흥미로운 학과를 만나보셨다면 전과나 복수 전공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단 위에 몇 개 학과는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세요. 자세한 전과나 복수 전공 가이드라인은 포털 사이트를 참조해 주시면 됩니다. 진로 탐색 학점제를 희망하는 학생은 학생회관 2층에 있는 취창업 지원처, 진로에 대한 심리적 고민이 과중된 학생은 학생회관 3층에 있는 참케어 상담센터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명대학교는 여러분의 꿈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